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주가가 또 올랐지요. 종합이 2371, 선물이 309로 끝이 났습니다. 내 구독자분이 앞서 요때쯤 얘기를 했지요. 요때쯤 많이 갈 것 같아. 307 정도 선물 최소한 뭐 그래 얘기했습니다. 307이 이쯤 되죠. 이쯤 요 어디쯤 됩니다. 요 어디쯤까지 간다고 최소한 간다고 봤습니다. 그분이 좀 전에 댓글 보니까 좀 전에 뭐 콜을 들고 있다가 팔았다고 합니다. 더 갈 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하차를 한다고 댓글을 다셨네요. 나는 요때 정별이 되면서 요 넘어서 정별이 되면서 구독자님이 307 정도 간다 할 때 나는 309 정도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딱 309 갔습니다. 왜 309를 얘기했냐 하면은 알고 계시죠? 309를 딱 잡게 되면은 여기에 걸리고 여기에 걸리고 여기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대에 쭉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309 정도는 갈 거다 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309를 가게 되면은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아마 내일쯤 이 갭을 메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0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60분봉 말고 12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20분봉으로 보면은 자, 좀 전에 그 갭이 요 갭입니다. 이 갭까지는 메워졌지요. 이 갭이 메워질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했습니다. 메워졌고 이 갭이 메워질 가능성도 아주 높다 그랬지요. 그래 메워졌습니다. 여기서 요런 형태가 나오면은 요런 형태가 나오면은 요렇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그었는데 이 추세선을 뚫고 올랐지요. 이게 뉴월드라 그랬습니다. 뉴월드를 형성하고 뉴월드의 저항대 또는 지지대까지 하락을 하고 추세에 걸려 있죠. 하고 재차 올라가면은 따라 붙는 게 맞고 이거를 귀신같이 알고 매도했다가 여기서 다시 사게 되면은 정말 고수입니다. 정말 고수입니다. 운이 좋거나 고수거나 운도 좋아야 되고 실력도 엄청 있어야 되겠지요. 이래 올라가는 케이스. 이거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1파, 2파, 3파가 진행 중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3회 1, 3회 2, 3회 3 연장이 나왔죠. 3회 3, 3회 4, 3회 5 그리고 4파 조정을 받고 다시 5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하나의 파동이 돼 가지고 반등 A, 그 다음에 조정 B, 그 다음에 반등 C까지도 놓을지도 모르겠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시각입니다. 그래 된다면은 12월의 랠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은 뭐 올라가다가 내일이나 모레쯤 꺾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이 여기 갭이 하나 더 있지요. 여기 갭이 있는데 이 갭은 내일 메꿔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전에 그 일봉에서 보여드렸지요. 그리고 이 갭은 이번에 완전히 메워질 가능성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갭까지 메울란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정도로 지금 올라가면은 요 어디쯤에서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여기도 또 갭이 있죠. 갭이 있지만은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끝이 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데 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될지 안 될지는 파생으로 볼 때는 이제 거의 다 와간다 하고 보이는데 글쎄요 알 수가 없습니다. 파생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야간에서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한 310을 보게 되면은 310을 보면은 310에 60분봉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저점이죠. 이 저점이 얼마냐면은 0.21입니다. 0.21인데 고점이 1.96이면은 뭐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지요. 그러면 312를 보면은 저점이 0.10입니다. 그러면 고점이 1.1이면은 이것도 한 10배 올랐죠. 11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10배 정도 올랐고 지금 야간장에서 보게 되면은 더 많이 올랐지요. 야간장에서 지금 315가 0.76입니다. 0.76의 바닥이 0.05거든요. 0.05인데 0.76 같으면은 몇 배입니까? 열 몇 배 올랐지요. 한 15배 올랐습니다. 15배 올랐는데 이 끝이냐 아니냐 잘 모르겠습니다. 고점을 보면 한 16배 넘게 올랐네요. 이렇게 건 20배 가까이 이래 올라가면은 이제 슈팅이 나왔다 볼 수가 있고 그 슈팅이 놓으면은 거의 마무리 가깝다. 그 슈팅이 오늘 야간에 끝이 날지 내일 주간에 끝이 날지 모레 끝이 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와간다. 옵션만 하는 저 구독자님이 좀 전에 판다고 그랬으니까 이 꼭대기에서 꺾일 때쯤 어디에서 판 것 같습니다. 보통 1점대 정도를 잡으니까 뭐 어디쯤 잡았을까 하면은 뭐 대략 뭐 추측을 하건데 한 305점을 갖다가 뭐 1점 얼마에 잡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4배 정도 400% 정도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뭐 하고 추정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구독자님이 예상한 대로 선물이 307원 넘었고 내가 예상한 대로 309에 왔습니다. 뭐 더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야간 시세를 보게 되면은 310을 넘어갔으니까 뭐 최고점이 310.95입니다. 그 310을 넘어갔으니까 대략 311쯤 되죠. 311쯤 되니까 내일 얼마에 시작할지 모르겠지만은 주간장이라면은 이 갭을 메운 겁니다. 그래서 내일 꼭대기를 칠지 아니면 오늘 야간장에 꼭대기를 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거의 뭐 다 와가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들고 요 부분의 갭을 메울 가능성이 그래 크지 않을 것 같아. 이번 이 파동이 있어가지고는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완전히 못 메운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일별 매매를 보게 되면 아직도 사고는 있습니다. 외국인이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매수에 지금 동참을 했지요. 개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 기관이 또 매수를 계속 해주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은 아직도 팔고 있지요. 뭐 엊그제 11월 3일 날은 좀 샀습니다만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잘하는 거지요. 사모펀드가 뭐 잘 못하던 줄 알았는데 기간을 좀 길게 설정해서 보니까 사모펀드도 수익을 꽤나 많이 보는 그 펀드 그 주체 중에 하나더라고요. 기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뭐 좀 사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보면 알겠지요. 어쨌거나 내 구독자님이 참 고수라는 거는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추세의 시세를 수익 보는 거는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요쯤 어디서 샀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고 가면서 추세를 다 먹었죠. 오늘 야간장까지. 오늘 오후장에도 안 팔고 야간장에 판 거 보니까 그냥 꼭대기에 다 와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제도 들어가고 오늘도 들어갔지요.
들어갔는데 풋으로 들어갔습니다. 콜로 들어가야 되는데 풋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반쪽이 났습니다. 오늘 들어간 것 반쪽 나 있고 어제 들어간 것 반쪽보다 조금 더 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가에 들어갔거든요. 이 시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가가 오늘 풋이 반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반쪽이 났고 그래서 내가 참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콜에서 조금만 더 있다 팔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건드렸던 콜이 지금 야간까지 합하면은 18배 그러니까 1800%가 난 거죠. 16배 1600%가 난 겁니다. 바닥 대비. 내가 잡은 거 대비로 따지면은 한 20배 정도 났습니다. 20배면 뭐 2000%입니까? 20배 맞나? 내가 0.08에 잡았는데 그게 0.80이 됐으니까 10배네요. 10배. 10배가 났습니다. 10배가 났는데 최고 대비할 때 0.83까지 갔으니까 내가 0.09에 팔았으니까 참 매매를 못한다. 정말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팔았는가 하면은 다시 살려고 팔았죠. 315인데 315가 야간장에서 0.83 와 있지요. 고가는 조금 더 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고가도 0.83이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팔았다. 왜 팔았을까? 나는 여기서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추세를 들고 가는 게 낫는데 들고 갔으면은 수익을 더 봤을 텐데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더 보고자 했는데 결국은 못 봤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죠. 나는 이쯤에서 여기서 샀다가 올라갈 때 딴짓을 했건 어쨌건 못 팔았고 다시 내려오면서 뚫고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짧은 이걸로 봐야 되는데 요 안에 짧은 봉으로 보다 보니까 크게 못 봤습니다. 여기 아니고 요 안에 요걸로 봤는데 요 안에 1분봉 이런 걸로 보다 보니까 전체를 못 봐가지고 팔아서는 안 될 부분에서 팔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 내려올 때 별 재미를 못 봤다. 그리고 높은 가격에서 따라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따라갔다 그랬죠. 손이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가는 말은 못 가놓으니까 여기서부터도 따블이 났는데 이것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는 더더욱 못하죠. 실패했고 이 일에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런 조정은 통상 상승할 때 4파 조정이라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슈팅이 나왔는데 5파죠. 5파는 통상 많이 갑니다.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는데 얼만큼 많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구독자님도 더 많이 간다고 봤지만은 팔았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볼 때 내가 들고 있다가 팔고 다시 살려고 했는데 한번 팔고 나면은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등락 순위에서 상한가 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게 폴라리스 우노였죠. 폴라리스 우노를 내가 들고 있다가 진짜 조금 수익 보고 팔았습니다. 근데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수익이 더 났겠지요. 아니면은 요때 다시 샀으면은 자 여기서 이 주식들은 파동하고 사실 잘 안 맞습니다만은 이런 충격 파동들은 조금은 맞기는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되었죠. 일봉입니다.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되고 다시 A, B, C가 조정 파동이 완성이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 간기 다 간 건지 덜 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A, B, C 조정이라면은 여기서 A, B, C, D, E 그러니까
5개의 파동이 나왔죠.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충격 파동이고 위쪽으로 반등 파동이라 볼 수 있거든요. 반등파. 그럼 여기서 A, B, C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뭐 예를 들어서 5개 1, 2, 3, 4, 5로 갔다면은 조정받고 그 다음에는 파동 교대 현상이 해가지고 2개의 파동 A, B, C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A, B, C로. 그러면 여기서 작은 A, B, C로 끝이 날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든 뭐 2개든 파동이 일어나고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A, B, C가 돼가지고 마무리 짓고 끝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주식들은 원래 이 파동이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초기 파동들은 맞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매집을 하고 여기서 매도로 틀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산 거는 다 틀어버린 것 같고 만약에 다 안 틀고 이게 매집이라면 여기서 재차 매집을 했거든요. 재차 매집을 하고 이게 매집인지 매도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주식이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정도로 내렸으면은 이것도 매집일 수도 있다. 만약에 내려오면은 매집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이 주식도 예전에 그 박사님이 얘기했지요. 박사님이 얘기한 게 이 주식이 그 정자를 했습니다. 정자를 했는데 아마 무상정자를 한 것 같은데 무상정자를 하면은 그 무상정자를 한 가격만큼 간다. 언제? 3년 안에. 근데 무상정자 한 가액 시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쯤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까지는 3년 안에 무조건 간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보다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했던 것도 1년 반 정도 만에 200% 정자를 했으니까 무상정자 3분의 1 쪽이 됐다가 1년 반 만에 그 가격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격에 매수를 한 사람들은 1년 반 만에 200%를 수익 본 겁니다. 뭐 200% 넘게 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잡은 사람 들고 간다고 마음먹으면은 뭐 짧은 시간에 수익을 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개념 자체가. 근데 이제 많이 올라왔지요. 이만큼 많이 올라왔는데 뭐 이 정도 수익을 더 보기 위해서 한 30% 더 보기 위해서 뭐 가져가겠다 뭐 이러면은 뭐 알아서 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받고 내리왔다 그러면은 한번 이 회사가 안 망할 만한 주식이 확실하면은 한번 차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그냥 대충 보니까 자본금이 305억이고 매출액이 670억, 시총이 532억, PBR이 0.8입니다. 이거는 작년 12월 기준이니까 현재 거는 요 기업을 보면 나오거든요. 기업을 봤을 때 PBR이 0.55, 업종 퍼가 44.78인데 이 퍼는 9.25, 뭐 상당히 낮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정이 들어왔다, 1000원 밑으로 조정이 들어왔다 하면은 뭐 들고 한 1, 2년 버티도 되지 않을까,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은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주식이 아니고 이 종합입니다. 종합. 이 종합이 지금 선물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번의 슈팅이 더 남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파동이 지금 마지막 파동이 지금 위로 갈 수 있는데 이 파동이 끝나면은 아래쪽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런 형태가 되면은 2020년도 우리 한참 올라갈 때도 요거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윗방향으로 뭐 옵션이 100배가 났는데 대체적으로 이 위쪽으로 충격 파동이 나올 때는 그래 놓는데 지금 조정 파동 중에서 놓는 거라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찝찝한 거는 외국인이 계속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갈지를 갖다가 분간이 솔직히 잘 안 됩니다. 분간이. 보통 한 10번 20번 중에 한 번 쭉 가는데 통상적으로는 갔다가 밑으로 되도록 내려오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근데 10번, 20번 중에 한 번은 위로 가는 방향으로 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이 만약에 거기에 해당된다면은 나는 또 박살이 나는 거겠죠. 내가 한 번 더 살 거를 남겨두고 있는데 콜 쪽으로 잡아야 되나 풋 쪽으로 잡아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풋 쪽으로 잡게 되면은 풋으로 몰빵을 치게 되고 콜 쪽으로 잡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3배만 더 간다면은 나는 최소한 본전은 하는 거거든요. 본전을 하고 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방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는 깡통이 나겠지만은 이미 들어간 거에서 예를 들어 10배 이렇게 난다면은 하다못해 5배라도 난다면은 일단 더블 정도의 수익은 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입니다. 나는 통상 몰빵주의였기 때문에 하방으로 잡는데 이번에는 상방으로 한번 해지 개념으로 잡아볼까? 아니면은 뭐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뭐 이거는 해지 개념으로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옵션이나 선물 같은 경우는 해지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원래의 목적이죠. 파생에.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옵션 자체만으로 네이키드로 벌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옵션 자체에서 해지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현물에 대한 해지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아직 밤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물린 사람들 여기서부터 내 말 듣고 산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 산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수익권에 들어서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합쳐가지고 수익권에 들어간 사람들은 종목별로 매도를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또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 내려가진 않습니다. 오늘 상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 상한가 15%를 본다면은 뭐 한 12개 정도 뭐 14.98% 이런 것도 상한가나 마찬가지죠. 12개 정도 상한가가 놓은 셈이죠. 15% 기준으로 볼 때. 하락으로 보면은 10% 이상 하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일별 매매를 보면은 외국인이 여전히 사고 있지요. 매매 현황을 볼 때도 외국인이 거래소를 사고 선물을 팔았습니다. 콜을 팔고 풋을 팔았습니다. 수량으로 볼 때 콜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지요. 그래서 상당히 헷갈린다.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은 이번 그 11월 물 내일 모레 11월 10일 날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되죠. 옵션 만기일 날 어찌 될지는 내일이나 모레쯤 결정이 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하방 쪽으로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쳤거든요. 누적으로 오늘은 양쪽으로 양방으로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하고 정권은 역시나 매도를 쳤지요. 매도를 쳤는데 하방 쪽에 더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방으로 풋으로 매수를 하고 정권과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280짜리하고 275짜리에 매도를 많이 했는데 이 매도를 갖다가 잡아먹으려면 밑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과연 잡아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307까지 매도를 했죠. 콜을.
그리고 310은 매수를 했습니다. 누적으로 볼 때. 그러면은 310을 넘어서 311을 향해 가기는 어렵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310 언저리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312는 어렵다. 야간장에서는 이미 310을 돌파했지요. 그래서 내일 또 개인이 이 부분을 매도를 치면은 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아직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 되고, 지금 야간장의 매매를 보면은 이 상방 쪽으로 상당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방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간다 말은 못하죠. 일단은 상방 추세가 꺾여야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외국 장을 보게 되면 유럽이 0.77, 프랑스가 유로스톡스 50이 0.77, 프랑스가 0.34, 독일이 0.89, 뭐 올라가고 있죠. 근데 끝나봐야 합니다. 어차피 끝나봐야 알 수 있고, 원달러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이 저점각의 쌍바닥을 이루는데 이게 박스권이죠. 이거를 뚫고 더 내려가느냐, 더 내려가지 않느냐도 뭐 하나의 내가 바라보는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름값은 뭐 올랐던 거 조정받는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니케이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라도 어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동경지수도 비슷합니다. 근데 요 5일선을 동경지수는 살짝 뚫었고 니케이는 5일선에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니케이하고 동경지수가 이 5일선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니케이가 21선을 지지받고 올랐지요. 그리고 5일선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거를 뚫느냐 뚫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21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건드렸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미니가 되죠.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 11선이죠. 11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5일선에 걸렸는데 오늘 장이 시작을 하고 내일 어떻게 끝나는지 밤새 확인을 한 다음에 움직임을 알 수가 있고, 나스닥은 아직 이제 역배열로 됐습니다. 역배열로.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방을 가리킨다. S&P 500도 지금 역배열로 가고 있는데 21선을 깼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다우는 전에는 20개 종목을 가지고 하던데 요즘은 30개 종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500개 종목을 하니까 이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역배열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미니 S&P 500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는데 5일선에 지금 부딪히고 저항을 받고 있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뚫고 올라왔는데 이 뚫고 올라오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하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121선을 뚫고 올랐지요. 주봉으로 볼 때도 요 21선을 뚫고 올랐습니다. 월봉으로 볼 때도 요 5개월선을 뚫고 올랐거든요. 5개월선을 뚫고 올랐고 여기 아마 10개월선일 것 같은데 60개월선인가? 60개월선도 뚫고 올라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려나 하는 느낌은 드는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반도체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 이걸로 볼 때는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거의 상승의 막바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막바지가 얼마나 횡보를 할지, 그 막바지가 끝나고 조정은 또 얼마나 받을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할지 뭐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나는 이 정도 라인에서 바닥을 잡을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번 빠지고
반등이 들어오고 한 번 더 빠졌지요. 그래서 어쩌면은 삼성전자도 이게 바닥일까? 바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지금 이 IMF와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때 삼성전자가 30 몇만 원, 40 몇만 원 하다가 4만 원이 살짝 깨졌거든요. 3만 9천 얼마까지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억을 못 했는데 어떤 분이 기억을 하는 바람에 내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 5년, 10년 정도 지났나? 한 2004년도인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년 지났을 때죠. 삼성전자 깨지고 몇 년 지나서 나는 4만 원 깨진 건 못 봤는데 내가 보니까 장중에 깨졌는지 한 며칠 깨졌는지 깨졌더라고요. 4만 원이. 그 3만 9천 얼마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략 우리가 최고가가 9만 얼마였지요. 삼성전자가 10만 원 좀 안 됐습니다. 96,800원에서 요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51,800원 반쪽 정도 났는데 이게 과연 바닥일까 더 빠질까 요 부분은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 같으면은 뭐 다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등 들어왔다가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경기는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뭐 거의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에서 아직도 뭐 내가 살아남아 있다는 자체가 아직 바닥이 아니거든요. 내가 멘탈이 나가면은 항상 거기가 바닥입니다. 멘탈이 나갔다가 내가 멘탈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멘탈이 완전히 다시 나가야 이게 바닥인데 아직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직 바닥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다가 내가 바라보는 바인데 일단 요 올라간다고 맞춘 우리 구독자님께서 일단 오늘 밤에 털었습니다. 길게 가지고 있던 걸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나름대로 먹었다는 얘기죠. 원래 307 정도 가면은 팔겠다 했는데 오늘 팔았습니다. 그것도 장중에 안 팔고 야간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어제 야간의 고점보다 더 높이 팔았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추세 전환을 잘 보는 분이니까 하방으로 추세 전환을 잘 보시던데 상방으로도 잘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고 상방으로도 잘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파는 거를 갖다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 5일선도 이 60일선 같은데 이 60일선을 뚫었지요. 뚫었으니까 지금 골든 크로스인지 뭐 뚫은 건지 모르겠는데 한동안은 요 위에서 머물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60일선 위에서 뭐 그래 생각을 하는데 이 정배열로 바뀐 게 언제 또 역배열로 바뀔지 또는 언제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은 그거는 일종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올라갈 때 물린 사람 이때 추가 매수를 했으면은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하든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했으면은 지금은 이제 수익권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수익 실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수익 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마치겠습니다.